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발단이 정보위 그저께 하면서 박지원 원장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불법 사찰이 없었다 하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식 전 의원인데요. 박민식 전 의원은 정보위 활동도 하셨고, 특히 김대중 정부 때 도청까지 하면서 불법 사찰했던 사건의 이제 주인 검사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문민정부 이후에 불법 사찰 관행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뭐 여러 가지 공도 많고 업적도 많지만 불법 사찰에 있어서는 가장 극악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런 가장 극악한 불법 도청 사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박민식 전 의원님 발표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민식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불법 도청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입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여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사건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권 대통령으로 불리웠던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 장비인 카스라는 특수장비 20세트, 20세트를 활용하여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그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이 도표를 보시면은 국정원,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의 그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8국, 과학보안국이라고 하는 8국, 하나의 큰 조직이죠. 그 안에서 이제 종합운영과에서 관리해서 1,800명, 주요 인사 1,800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에 그 R2라는 그 감청 장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무차별 감청을 했어요. 24시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청하고 난 뒤에 그 메모해 놓은 것을 또 종합 처리과로 보내면은 여기서 통신 첩보라는 A4 용지 반쪽짜리 만한 보고서로 만들어서 팔국장 그리고 국내 담당 차장 그래서 매일 14건에서 16건 그 중에서 최고 A급은 6건에서 10건은 국정원장까지 가는 이거를 매일같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조직 체계 속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른 정부 때의 국정원 그 감청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이 불법으로 도청했던 내용 중 공개된 제가 그냥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소장이나 판결문 또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된 것입니다. 그 쭉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햇볕 정책 반대자들 통화 또 한나라당 또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개혁파 의원들의 통화 뭐 제일 많은 것이 정치인들 간의 통화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기자들 언론인들과의 통화 뭐 정부 비판 논조 이런 통화를 다 감청을 이렇게 해서 이제 탈국장 담당 차장이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했다. 통신첩보 안에 첩보 제목이 있고 누구와 통화했고 몇 시 몇 분에 통화했다.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8국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하여 국정원장에게는 친전이라고 써진 A4 용지 반쪽짜리의 밀봉된 보고서를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 당시 제가 주임검사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신건 또 임동원 그리고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을 각각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신건 임동원 전 원장은 참여정부 때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법부에서 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이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 사법부에 판결한 이것이 판결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은 60년 흑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것입니까?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짬이가 되어서 정치 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국정원 그 불법 사찰 사건이 선거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 공작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가 바로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이렇게 얘기했고 대신에 김대중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있었지만 개인적 일탈에 불과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DJ 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은 권력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건 권력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실상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인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간사로서 국정원이 정치 관여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킨 게 한 몇 달이 안 됐습니다. 한두 달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정치 개입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아울러서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오늘도 이 당시 불법 사찰 그리고 도청을 당했던 분 한 10분 정도 이 명단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사건에 의해서 불법 사찰을 당했던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야당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 개별 인사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분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본인에 관련된 파일을 국정원이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로 했고 과거 정부 역대 60년 동안 국정원 창립 이래 60년 동안 있었던 불법 사찰 당했다는 확인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모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본인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